네,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, 또 위헌 논란을 두고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어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의 의원이 있었습니다. 그중에 한 명이었죠.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김용남 의원 나오셨습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김용남입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어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셨습니다. 이유가 뭡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이 법의 기본 취지야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. 그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공직과 민간 분야를 구별해서 공직에게 보다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했던 것이 지금 이 구별이 사라졌거든요. 예. 그러면서 그 적용 범위의 확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, 어제 제가 반대 토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,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 조항을 두고, 그 신고를 안 했을 때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한 것이 소위 이제 이 불고지죄 조항이요. 예.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존의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더라도 가족이 행한 경우에는 범인은 은닉죄로 처벌하지 않았던 조항 등 기본적인 우리 법률 체계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. 그래서 이런 법률안을 좀 손을 봐서 보다 완성도 높은 법률로 통과를 시키자, 이렇게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처리하지 말고,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대 토론을 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, 실제로 찬성표는 200명이 훨씬 넘는 찬성표가 나왔단 말이죠. 왜 그랬을까요?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 소위 김영란법의 조속 통과를 주장하면 선이고, 그리고 김영란법의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그전까지는 많은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이 김영란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작용해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김용남 의원께서 이제 법조계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셨을 것 같은데, 가장 큰 법리적 문제점은 뭡니까?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직과 민간 분야의 구별을 없앴다는 거. 그런데 민간 분야가 또 다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이제 이 법에 들어왔는데, 당장 어제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런 다른 직종은 왜 김영란법에 적용이 안 되느냐,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만, 기존에는 우리 법률 체계는 공직자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해서 공직자의 금품 수수 같은 것은 뇌물죄로 다루고, 그리고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좀 범위를 좁혀서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한 청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배임수재 쪽으로 다뤘습니다만, 이 김영란법은 이 구별을 없애놨다는 게 법리적으로 조금 앞으로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문을 보면 이게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의지는 매우 높은 것은 인정해줘야 됩니다만,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각 법률 조항이 너무 좀 광의법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에 서로 사실상의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를 해놓는다든지요. 이게 기존의 우리 법률 체계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.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,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 것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던데, 이 부분 왜 제외가 됐다고 보십니까?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하는 마당에 정부 예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적어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아마도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일단 기존 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, 이렇게 해서
어제 통과된 안에는 시민단체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번에 문제 이 법안의 통과 때 가장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을 많이 받는 이유가 현행 국회의원들은 결국 면제부 받은 거 아닌가? 유예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국회의원들이 이제 면제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. 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도 분명히 이제 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. 다만 그 부정한 청탁의 유형에 있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자기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이제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예시 규정을 둔 것을 갖고 이제 국회의원은 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.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정당한 민원 처리로 볼 수 있는 유형을 예시를 하면서 그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유예 기간이 통상의 경우는 1년이 많은데 공포 후로부터 1년 6월로 적용된 것은 저는 이 안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법이 시행되면은 우리 사회에 꽤 많은 일종의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좀 주자 이런 법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행위들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다른 법률보다 조금 다소 긴 1년 6월의 실시 기간을 여유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짐작하기에는요. 네.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야 원내대표 할 것 없이 좀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보완이 되겠습니까? 아니 제가 어제 반대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통과되자마자 보완 얘기를 해야 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원래 안 되는 거죠. 네.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됩니다. 진짜 완성된 법률, 고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흠결이 없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좀 동료 의원들께 이제 반대표를 던져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반대 토론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행도 하기 전에 통과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보완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고요. 이 법이 워낙 기존의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와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 아니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저도 사실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